그 사람의 한마디, 한 번의 칭찬이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가 너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하면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 따스함으로 가득 차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게 항상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열쇠라면요? 그 열쇠가 그의 영혼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기대라는 화려한 세상에 당신을 가두기도 한다면요. 우리는 칭찬을 미소와 감사 인사로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애정의 표시이자 사랑의 증거로 여기라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불협화음, 가장 따뜻해 보이는 말 뒤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 같은 것 말이죠.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감이 그 말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의 흔적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은 결코 단순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투영이에요. 그건 무의식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칼 융은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숨겨진 욕망의 반영을 볼 뿐이죠. 그리고 한 남자가 당신에게 칭찬을 건넬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그림자가 담긴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당신에게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는 능력은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자기보호의 가장 높은 형태이자 진정한 명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임을 하거나 조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보는 법을, 말 너머를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칭찬을 해독할 수 있는 7개의 열쇠를 건네드릴 거예요. 이 7가지 문구는 엑스레이처럼 그의 진짜 의도를 밝혀주고 그의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에너지를 듣는 법을 배운 여성은 더 이상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으로의 여정은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환상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아첨과 달리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해방시키려 하고 그 해방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열쇠,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당신을 회색빛, 얼굴 없는 군중과 구별하여 당신이 특별하고 유일하며 선택받은 사람임을 선언하며 당신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은 노래를 부릅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이 말은 군중 속에서 발견된 공주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의 핵심을 찌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화려한 극장의 커튼 뒤를 들여다봅시다.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실망감으로부터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거의 항상 그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실망시켰거나 운명이 아니었던 수많은 여성들을 뒤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픔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대신 또 다른 운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다양한 역사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기능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고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기능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아니마, 즉 남성 내면에 있는 이상화되고 종종 미성숙한 여성상에 대한 강력한 투사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는 진짜 당신, 즉 당신의 그림자와 두려움, 상처,
별점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프로젝터가 빈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듯 자신이 당신 위에 투영한 반짝이는 이미지에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받침대입니다. 그 위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되니까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즉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냥 피곤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는 실망한 창조주가 자신의 걸작에서 결함을 발견했을 때처럼 잔인하게 당신을 그 받침대에서 곧바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여성들을 깎아내리면서 당신을 인위적으로 높여 당신과의 특별하고 독특한 연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의 내면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을 뿐이며 당신을 자신의 전쟁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여성과의 관계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화 속 존재, 여신, 구원자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라고 말할 때 사실 그는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내 이상형이 되어줘. 제발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마. 제발 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주고 과거에서 나를 구해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경고음을 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드라마의 스크린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관계는 누군가를 따로 떼어내고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처럼 들리지 않고 나는 너를 내 모든 빛과 어둠 그대로 정확히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처럼 들립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의 자아가 벌이는 게임일 뿐이고 그 게임에서 당신은 잠시 동안의 여신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여신의 운명은 언젠가 현실이라는 바위에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두지 마세요. 그는 사랑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치유책을 찾고 있고 당신은 치유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우주이고 그의 과거의 상처를 메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 너 정말 강하구나. 전혀 몰랐어. 이 칭찬은 종종 진심 어린 감탄처럼 가장합니다. 그는 당신의 지성, 독립성, 커리어,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을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당신의 강인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여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그 덧붙임을 들어봅시다. 전혀 몰랐어. 그 몇 마디의 모든 본질, 모든 독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틀에 맞지 않았다는 충격이죠. 그의 머릿속, 그의 페르소나, 그가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 속에서 여성은 달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마도 부드럽고 순응적이며 의존적이고 그의 보호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이 자립적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의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그의 매트릭스에서 이례적이고 오류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칭찬은 당신의 강인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극도의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이제 칼륨이라면 그는 자신이 가진 원형적 틀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아니마, 대신 그는 당신 안에서 드러난 능동적 아니무스, 즉 당신의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 논리,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너 정말 강하다라는 칭찬은 당신을 분류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당신을 위한 새로운, 하지만 여전히 별개의 상자를 찾으려는 것이죠. 전사 여성, 아마존 철의 여인 같은. 그는 여전히
당신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아 그를 놀라게 한 당신의 한 면만을 볼 뿐입니다. 그는 마치 동물원에서 이국적인 동물을 감탄하듯 당신을 바라봅니다. 흥미롭고 특이하긴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야수를 자신의 집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칭찬에는 종종 미묘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나무람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강인함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탈인 것처럼요. 이건 숨겨진 경고입니다. 내 강인함이 나를 흥미롭게 하지만 동시에 두렵게 해.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그 앞에서 어떻게 남성적으로 보여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의 강인함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남자는 그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당신의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의 강인함이 정말 영감을 줘요. 혹은 당신의 강인함과 다정함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그는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같은 말을 덧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은 자신의 편협하고 성차별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이런 칭찬을 들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경직된 고정관념 속에 사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평등한 파트너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국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경쟁하려 하거나 은근히 당신의 강인함을 깎아내리며 당신의 결정을 비판해서 당신을 더 다루기 쉽고 더 이해하기 쉬우며 자신에게 덜 위협적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평등한 상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확인하거나 반박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저 그의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에 대한 존중은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인정합니다. 세 번째, 핵심. 너랑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 넌 정말 집순이야. 이건 가장 교묘하고 유혹적인 칭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신뢰와 친밀감, 평온함, 편안함, 그리고 안전한 안식처처럼 들립니다. 그가 오랜 방황 끝에 당신 안에서 자신의 집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본능적으로 보살피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과 수용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의 영혼 깊숙한 가장 오래된 감정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말들 뒤에 숨겨진 에너지적 메시지를 해독해 봅시다. 남자가 당신에게서 느끼는 것이 열정도, 당신의 인격에 대한 관심도, 당신의 지성에 대한 감탄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 주는 평온함이라고 강조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경고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동반자나 동등한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지친 나그네로 온 것입니다. 그는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받아주며 들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 말이죠. 그는 당신과 자신의 삶, 기쁨, 그리고 싸움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피로를 해소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그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문제들을 버리는 처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와서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쌓인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벼워진 채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에게는 그의 감정적 짐만 남깁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돌봄을 받았던 유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의 퇴행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와 책임, 성숙함, 그리고 노력이 상호적으로 오가는 어른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자신에게로만 흐르는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분하다는 칭찬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개인 치료사,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 무보수 감정 노동자의 역할을
기꺼이 맡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고귀한 임무에 눈을 반짝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함정에 빠진다면 곧 모든 열정과 기쁨, 그리고 당신 자신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주고, 들어주고, 위로하게 될 것이며, 그 대가로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피로와 잠깐의 감사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레몬처럼 짠해져서 고갈되고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끝없는 평화에 대한 욕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숙한 관계를 준비한 진짜 남자도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는 당신과 함께 그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평화를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세계와 합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 혹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 같아. 라고요. 이 엄청난 차이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온전한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바다가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그의 안전한 항구가 되지 마세요. 네 번째 열쇠.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는 정말 좋은 의미로 미쳤어. 아드레날린, 열정, 불꽃, 폭죽, 이 칭찬은 당신을 폭풍의 한가운데로 던져넣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안에 있는 야생적이고 통제할 수 없으며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루하고 평범하고 밋밋한 여자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모험이고 걷는 혼돈이며 자연재해이고 그게 정말 중독적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고 진짜 진실한 감정,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적 학대의 심연으로 곧장 빠져드는 길입니다. 남자가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할 때 그는 가장 무섭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내면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 에너지, 자유로움, 그리고 즉흥성으로 인해 그는 깊이 억눌러왔던 자신의 그림자를 자극받게 됩니다. 그림자란 그가 스스로에게 금지한 모든 것, 나쁘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 즉흥적이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어쩌면 공격적이거나 성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치 당신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혹됩니다. 당신은 그의 알리바이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자신이 미쳐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세상을 불태우고 싶어 하지만 그 불을 당신의 손으로 지피길 원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마약 같고 혼돈의 한 조각이 되어 잠시나마 그를 예의범절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나 진자처럼 만들어집니다. 격렬하고 아찔한 열정, 미친 짓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지다가 잔인하고 차가운 추락, 근거 없는 질투, 비난, 그리고 감정적 학대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접촉을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번 극적인 고조 뒤에는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자극해. 그리고 당신은 그 강렬한 감정에 눈이 멀어 점점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 정말 미쳤다. 라는 칭찬은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균열과 미성숙함에 관한 것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자신을 미치게 할 여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안전하게 자신의 광기와 그림자를 탐험할 수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자신도 그녀도 파괴하지 않으면서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혹은 너와 함께라면 자유롭고 용감해져. 이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미쳤다고 부른다면 도망치세요.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이 되어달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종을 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어 하고 당신을 자신의 장작더미로 선택한 것입니다. 5번째 열쇠. 아무도 너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것은 가장 달콤한 독이자 가장 정교하게 짜인 함정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즉각적으로 깊고 거의 신비로운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감사로 가득 찬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가장 신성한 비밀의 수호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의 또 다른 반쪽이라고 느낍니다. 당신 둘은 잔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맞서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조작입니다. 완전한 통제를 노린 것이죠. 둘만의 밀폐된 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는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그는 당신을 당신의 지지체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친구들의 조언이나 가족의 의견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피상적이고 얕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이해하죠. 그는 당신의 의견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할 때만 그렇습니다. 둘째, 그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안녕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가 우울해지면 그건 부분적으로 당신의 탓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그를 이해하고 그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며 그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마치 왕실의 기사자기를 주듯이 그의 구원자 집단에 당신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통찰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평생 무급으로 자신의 개인 구조자로 모집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거나 자신을 돌보거나 그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는 모든 시도는 충격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뭐라고? 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난 네가 다를 줄 알았어. 난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이 그의 주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공생적 유대, 즉 두 개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융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와 그를 이해하는 당신이라는 반영만이 존재합니다. 그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동의하며 들어줄 끝없는 독백을 원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복잡한 영혼의 신전에서 유일한 여사제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큰 영광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평생 형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에는 그런 거창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느껴집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과 진정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남자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이 나에게 매우 중요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세계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헌신적인 추종자를 찾는 종종 무의식적인 능숙한 조종수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인격이라는 컬트에 가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 입장료는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 경계, 그리고 의견입니다. 6번째 핵심, 당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집중된 칭찬입니다. 당신은 눈이 정말 예뻐요.
난 당신의 다리가 좋아요. 가슴이 정말 멋져요. 입술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끌림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끌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더 깊은 과정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죠. 한 남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 전체가 아니라 당신의 개별적인 부분에만 칭찬을 한다면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조각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영혼, 당신의 마음, 당신의 역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웃음, 당신의 눈물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자극하는 개별적인 부분들의 집합만을 봅니다. 그는 꽃을 감탄하지만 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눈에 더 이상 주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사의 탈을 쓴 비인간화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는 당신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한 조각씩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의식은 영적으로 근시안적입니다. 그의 의식은 당신의 복잡함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오직 그의 성욕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인식합니다. 칼융은 통합의 중요성, 자아의 달성, 온전함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분석, 즉 분해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는 가장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도 자신을 조각조각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체 부위가 충분히 괜찮은지, 변했는지 걱정하게 되고 당신의 자존감 전체가 이런 연약한 외적 속성들에 기반하게 됩니다. 이런 칭찬은 그가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관심 갖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 신체적 특징의 소유자로만 관심을 가질 뿐이며 그 특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혹은 더 매력적인 신체 부위를 가진 다른 사람을 찾게 되면 당신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남자는 당신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보지만 그것을 당신 내면의 본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 즉 발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움을 발산해요. 혹은 당신 안에 빛이 참 많아요 라고요. 그는 당신의 미소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건 단순히 입술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건 단순히 눈동자의 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전체적인 온전함을 칭찬할 것이지 개별적인 조각들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각조각 나눠서 하는 칭찬은 소비자의 언어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칭찬은 동반자의 언어입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을 조각내어 가장 맛있는 부분만 골라가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부품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갤러리에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7번째 열쇠.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종자가 가진 무기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수일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고귀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기보다 위에 두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당신이 보통 인간인 자신에게는 과분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에 녹아내립니다. 이런 자기 희생, 이런 가슴 아픈 정직함. 그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고결해 보입니다. 이제 깨어나세요. 이건 고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선제 공격입니다. 이건 앞으로 저지를 모든 잘못과 당신에게 끼칠 모든 상처에 대해 미리 자신에게 허락해주는 면죄부입니다. 남자가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 여러 가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연민은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째, 나는 변하지도
성장하지도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지금의 나고 그걸로 충분해. 둘째, 내 모든 결점들을 알고 있지만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야. 선택은 네 몫이야. 책임도 네 몫이야. 셋째, 내가 너를 상처 입힐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나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억해.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비난받을 거지. 내가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이 상황에 들어온 거야. 이건 너에 대한 칭찬이 아니야. 이건 그가 모든 책임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야. 그가 너를 높여주는 게 아니야. 그는 자기 의무의 기준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는 거야. 이건 영웅의 말이 아니라 내 존재와 에너지,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즐기면서도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출구를 마련해 두려는 겁쟁이의 말이야. 융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의 그림자가 말하는 거야. 그의 성격 중에서 성숙한 관계에 있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걸 아는 그 부분이야. 책임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서 이런 솔직한 말을 내뱉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그의 의식적인 부분, 즉 페르소나가 나는 처음부터 솔직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여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그녀는 즉시 자신의 구원자 콤플렉스를 발동시켜 그녀는 자신의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려 하고 그에게 그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몇 달, 몇 년을 그를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쓰며 보내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단 한치도 올라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던 사람이다. 정말로 자신이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진짜 남자는 조용히 너에게 어울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그는 성장할 거야. 그는 변할 거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할 거야. 그는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방패나 변명으로 삼지 않을 거야.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나는 너에게 최악을 줄 거야. 하지만 미리 경고해줬으니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해라는 뜻이야. 이 말을 들으면 논쟁하지 마.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를 위로하지도 마. 동의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말하고 떠나. 왜냐하면 그는 방금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가장 솔직하고 소중한 열쇠로 내게 건넨 거니까.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자기한테 편할 때까지만 네가 그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우리는 7개의 문을 지나왔고 그 뒤에서 아첨이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를 발견했어. 칭찬이 아니라 투영이었지. 이제 너도 알겠지. 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그 밑에는 무의식이라는 대륙 전체가 숨어 있어. 칭찬은 겉보기와 달라. 그건 다른 영혼의 언어, 그 영혼의 부족함과 두려움이야. 그건 네 앞에 펼쳐진 지도야. 문제는 네가 그 지도를 읽을 줄 아느냐는 거지. 이 7개의 열쇠는 네가 의심 많고 냉소적이며 마음을 닫게 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 이 열쇠들은 네가 아주 명확해지도록, 완전히 투명해지도록 만들어서 네 내면의 청각, 내면의 소리굽새가 아주 날카롭고 정밀해져서 진실과 조작, 에너지와 말, 존재와 투영을 즉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칼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성화, 즉 자신이 온전하고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여성은 더 이상 자존감을 위해 칭찬을 지팡이처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녀의 가치는 더 이상 남자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든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그녀는 그저 존재해. 그녀는 자신을 알아. 그녀의 자존감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남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여자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녀는 살아있는 맑은 거울이 돼. 투사와 두려움, 조작으로 가득 찬 남자는 그녀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을 거야. 그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고 그는 떠나면서 거울이 왜곡되었다고 탓할 거야. 하지만 온전하고 성숙하며 진정한 두 우주의 만남을 준비한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올 거야. 그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볼 것이고 그의 칭찬은 전혀 다르게 들릴 거야. 그의 칭찬은 조용하고 단순하며 에너지로 가득할 거야. 그는 너를 설명하거나 분류하려 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저 네 존재 자체를 기뻐할 거야. 만약 남성의 의도라는 언어의 깊은 곳으로 떠난 이 여정이 너 안에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거나 오랫동안 내 직감이 속삭여온 것에 이름을 붙여줬다면 이 지식을 흐려지게 두지 마.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도구야. 이 영상을 또 다른 여성, 자매, 혹은 이 황금빛 감옥에서 벗어날 열쇠가 필요한 친구와 함께 나눠줘. 댓글에 명확함이라는 한 단어만 남겨줘. 그래야 이 빛이 너에게 다 내면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너 자신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독해줘.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니까. 여기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법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야. 더 이상 남의 투영에 희생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곳. 그리고 영혼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그리고 그 능력, 그 명확함은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거야.